저는 KNS 고등부에서 지금 현재 경기여고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강사 현소연이라고 합니다. 경기여고 학교 현황은 당연히 이젠 작년이죠.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학생 수는 22년 기준으로 1학년이 348명, 그리고 학급 수가 13학급이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1등급의 비중에 따른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1등급으로 끊기는지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2등급은 이제 11%다 보니까 그렇게 자르면 이제 각각 13명, 38명 정도의 아이들이 1, 2등급을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어머님께 드려야 나중에 이제 아이의 성적을 보셨을 때 수시를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 참고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22년, 그러니까 21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들이 22년에 서울대를 간 수가 이제 11명 정도. 정시랑 수시를 다 합친 부분이고요. 각각 5명, 6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거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경기여고 내신 특징에서 이제 시험 범위가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학생들한테도 좀 중요한 이유는 영어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영어에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몇 주차 때 훨씬 더 내가 영어에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힘이 더 나와야 되느냐. 그게 결국에는 타 과목의 영역에도 그 시험이라는 점수에도 크게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년이랑은 다르게 22년 기조로는 이제 한 개과 정도가 들어갔었던 게 교과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교과서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객관식에서 한 3문항 정도가 나왔고, 주관식 서술형에서는 2개과가 들어갔던 21년에는 그래도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문장이다 싶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2학기에 들어서면서는 아예 교과서에서는 서술형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4개과가 규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교재 같은 경우엔 다른 학교 아이들도 좀 많이 쓰고 있는 교재라서 어떻게 보면 경기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어렵다 그런 부분은 아니나 경기여고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교재이며 실제적으로도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작위 16지문이 나오는 리딩 파워인데요. 요거는 2학기 때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갔던 부분이기도 하고, 2학기 때 올해부터 새롭게 들어갔던 부분이기도 하고, 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무작위로 이렇게 프린트로 준비를 해주시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과 그리고 모의고사 영역, 다행히도 고등학교 1학년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도나 들어가는 월은 항상 바뀝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쳐드린 부분 상단을 보시면 빈출 영역이라고 제가 써드린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빈출인 것 자체만의 문제는 사실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그 내신을 진행을 하면서도 어머님들께서 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교과서는 첫 시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면 어렵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첫 시간에 충분히 다 끝내고 아이들이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올 때까지 숙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주력해서 나가는 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약간의 정체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무작위 16지문과 그리고 모의고사,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지가 좀 늦는데, 그거를 제가 작년 2학기 경기여고도 그렇고 올해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이미 난도 조정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냥 느낌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영어적인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이든 아닌 친구들이든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진행 2주차가 다다음 주가 시험인데 그 2주 전까지도 선생님들이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거나, 프린트는 이미 다 나왔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진도가 늦게 나가면서 준비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걸 다 끝낼 수 있을까? 뭐 끝내기 하겠지? 끝내겠지? 이렇게 하면서 거의 직전 주까지 진도를 나가세요. 그러면 요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파트 2로서 이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시험 범위에서 파트 2에 해당되는 아이들인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이제 천천히 나가시다가 후루룩 하고 나가시면 아이들도 이제 그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흡수가 덜 되거나
정신없이 그냥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올림포스처럼 얘네들도 미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범위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라도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무작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9과 프린트가 나온다고 해서 다음 과가 10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8강, 7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얘는 정말로 학교의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요 부분에 가서는 점수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게 경기여고의 그 내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상에서의 속도상에서의 문제가 조금 빚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학년이 낮은 자녀들을 데리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요런 학교별의 그런 속도 차이가 있다. 뭐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가늠을 같이 해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시면 내신 시험 분석표 저희가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내신 시험 분석을 해서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빨간색 테두리로 쳐져 있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부교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밑에도 써드렸다시피 리딩 파워 프린트로 나오는 부분과 올림포스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같이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합해서 지금 객관식의 17문항이 리딩 파워와 그리고 올림포스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교과서는 말씀드렸다시피 3개 문항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올 법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과서라는 게 개정이 된 지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만 풀어본다 해도 아이들이 이게 좀 보기에는 좀 길어도 나올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구나라는 거를 암암리에 이제 본인들도 무의식 중에 다 이제 알고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직전 보강 때 여기에서 우리 제일 많이 풀었었고 여기서 이 문제 제일 많이 나왔었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거기서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광범위한 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딩 파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발주자로 진행이 서서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딩에서 추론 문제가 걸리면 다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간적인 여력이 조금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1학기 때까지는 3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2학기에 접어들면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시간적인 압박을 조금 더 가하겠다라는 학교 측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엔 교과서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 없고요. 부교재에서 5개, 모의고사에서 5개. 모의고사도 진도가 늦게 나가는데 여기서 5문항을 줄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경기여고는 모의고사가 몇 년도 몇 월 개 들어간다고 하면 29번에서 40번까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가감해서 본인의 속도에 따라 공부할 수 있으리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교재에서는 리딩 파워에선 나온 바가 없습니다. 리딩 파워에선 내진 않으시고 정해져 있는 진도 아닌 올림포스에서만 5문항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교재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 뭐 올림포스다 뭐 모의고사다 물론 모의고사는 몇 년도 몇 월인 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발표가 난 시점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경기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에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이 다른 여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와 부교재 모의고사 해서 비율은 각각 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을 다 합친 문제 수로 22문항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올림포스와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리딩 파워는 7문항 정도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경기여고 내신 특징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가서 문항별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출제는 올림포스와 그리고 모의고사가 주력이라는 부분 그래서 통합해서 30문항 정도가 나온다. 총 40개 문항에서 30문항 정도면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저 두 가지에 두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진도가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서술도 절반 정도의 가량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가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스퍼트를 많이 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신은 시간 싸움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싸움이라는 게 단순히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50분 동안 풀어내는 속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월 개강을 하면서 이제 4월 말까지 준비하는 그 2달간의 시간, 그러니까 8주 정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준비를 하느냐가 결국에는 영어, 수학, 국어 전반적인 과목들의 등급까지도 결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여고 아이들이 저희 쪽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조금 뚜렷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외, 수학 학원 으로 이미 6일치의 시간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은 뭐 영어 3시간 정도? 그 뒤에 남아서 뭔가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뭐 첨삭을 받는다거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을 개별 클리닉 시간으로 잡아서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첨삭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왔을 때 숙제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친구들의 이제 그 중학교 때 성적이 A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성적에 대해서 되게 좀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이게 집안 싸움으로 또 많이 번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나 다른지는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되면 경기여고 특히 저는 뭐 이제 다른 학교는 사실 맡은 게 개포고 정도, 한대부고 정도밖에 없어서 비교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경기여고는 서술이 된다. 시간을 본인 나름대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서술이 안 된다.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많은 양의 독해 지문 소화라는 거는 이미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계세요. 여고는 뭐 양이 원래 많다. 경기여고 마찬가지고요. 광범위한 어법과 어휘라는 건 대부분의 학교들과 동일한데 경기여고는 하나의 문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르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꼭 한 가지들이 복병으로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기반으로 얘네들을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 맞잖아. 근데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이게 그래서 틀린 거구나.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약간 그것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꼭 그 요리에 들어가는 청양고추 같은 아이들이 어법 문제로 하나씩은 숨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 같은 경우에는 실력으로 암기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실력이 있는데 왜 암기를 하냐? 경기여고 서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제시한 답안 이외로는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좀 야박하게 들리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저도 야 그래도 이게 어법적으로 틀린 게 아닌데 맞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선생님한테서 얘기해봐.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라는 대답이 돌아와요. 그럼 왜 안 된대?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안 쓴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은 해요. 왜냐면 여학생들이고 워낙에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이 맞다라고 하면 다른 답안들도 맞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기준이 모호해지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학교에서는 본문에 있는 대로 써 라고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실력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면 한 단어 한 단어를 암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전치사 오브라는 게 동격으로 사용이 되니까 여기서 동격 처리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이게 동격의 대시라고 접근하지 말아야겠다. 그거를 염두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가 제가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유형을 조금 보실 텐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제가 구두로 설명은 드릴 거라서요. 요건 이제 교과서 6과에서 출제가 된 지문이고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지문에 다 문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7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여학교들 그리고 뭐 남학교들 할 것 없이 학교에서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게 압박을 주는 유형 중에 하나가 A, B, C, D, E 5개를 읽고 여기에서 그냥 하나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본 다음에 맞는 것들을 또 이제 솎아내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운 좋으면 1번만 풀어도 그 1번이 답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지문 자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리고 영어로 나오는 그 보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구문이나 단어들이 섞여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가 되면 보시다시피
바르게 짝지은 걸 고르라고 요청을 하시죠. 바르게 짝지어진 것. 그러면 읽어가면서 일단 하나씩을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A번이 맞네, 틀리네, 이거 맞아. B번이 맞네, 틀리네, 얘는 틀려. C번이 맞네, 틀리네, 맞아. 요런 식으로 또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기여고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크게 아직까지 지문에서 변형을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에서 아래까지 눈으로 쭉쭉쭉쭉 훑으면서 내가 공부했던 거랑 바뀐 게 없네 라고 하면 나머지 요 부분은 빠르게 점검하는 식으로 A번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네? 그럼 이거 맞는 거지. 맞아. 뭐 틀려. 이게 좀 속도가 붙는 편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숙명이나 진성 같은 경우에 조금씩 이제 있었던 걸 빼시거나 아니면은 없었던 건데 집어넣으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경기여고는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눈으로 훑어보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반드시 내용에 대한 정리가 빠삭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가정에 넣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이제 하나씩을 다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시간적인 압박이 조금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8번이 좀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고 덤벙거리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8번의 문제는요, 밑줄 친 어휘들 중 문맥상으로 틀린 걸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문맥상으로 틀린 것과 그냥 뜻풀이가 틀린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예전에 담당을 했었던 모 고등학교에서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여고에서 여기 D번에 있는 develop이라는 이 동사는 뒤에 병을 목적으로 취하면서 병에 걸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D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무언가를 존재하도록 만드는 행위, 즉 개발하는 행위, 이거는 경기여고에서는 틀려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재작년에 담당했었던 그 학교에서는 디벨롭이 여기 쓰였는데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디벨롭이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지 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밑줄 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으면 맞는 걸로 봐야 되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고 학기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영영풀이를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세요. 조금씩 쉬워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영영풀이는 조건을 좀 잘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실수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좀 크게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6개가 되고 2가지를 골라라.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는 부분과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답이 첫 번째 C였고 두 번째가 F였나 그랬을 텐데, C번 같은 경우에는 무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F는 맞는 말이긴 하나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봐야 했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해석과 상식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긴장도도 다르고 본인이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알아, 그 반가운 마음에 오히려 개수를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를 더 고르느냐 안 고르느냐, 그 차이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되게 심적으로 갈등이 많아질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냐 아닌 거냐에 상관없이 이 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면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 요런 문제를 풀 때 본인의 기준도 점검을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식이 풍부한 친구들은 근데 이거 맞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여기에 없다고 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알고도 틀리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9번 마찬가지로 뭐 비슷해요. 아까는 우리가 추론할 수 없는 내용들,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여기에서 답을 찾아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면 뭐가 답이 안 돼? 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떤 게 답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알 수 있는 질문, 여기서는 A번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들
그걸 이제 또 이제 맞춰봐야겠죠. 이거는 여기에 답의 근거가 있으니까 맞아. 근데 나머지는 답의 근거가 없어. 그렇게 좀 빠르게 필요한 부분을 딱 집어서 밑줄 긋고 연결을 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바보라서 이걸 틀리는 게 아니고요. 잘못 보거나 내가 여기다가 X를 쳐놓지 않으면 내가 이걸 맞다고 본 건지 아니라고 본 건지 순간적으로 혼동이 돼서 시간에 쫓겨서 잘못 고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수업을 하면서 꼭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그 습관이 조금 있어야 내신 같은 경우에 실수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연습을 이제 같이 좀 시키게 되죠. 내신을 하면서는. 그리고 이제 어휘에서 흐름상 적절성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영영풀이를 내기도 하지만 흐름적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뭐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1번 문제로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었는데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황을 하게 돼. 답이 2였거든요.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 리틀로 나와요. 그러니까 리틀의 비교급 레스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스몰러로 바꿔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chaotic, 뭐 B번의 chaoti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는 안 줬었고 disordered 뭐 이렇게 줬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뭐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뭐 B번이 틀린 것 같은데 B번은 우리가 아이들이 혼돈의 카오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면 다 아닌데? 이거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패닉에 빠지죠. 1번부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답은 스몰러였던 거고 물리적인 크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스몰러를 쓸 수는 있지만 정도의 강함과 뭐 세기, 뭐 변동의 폭,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S를 쓴다라는 그런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저도 솔직히 조금 이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도 어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문맥상이라는 게 그렇게도 적용이 되는 학교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스몰이랑 리틀은 같지 이게 아니라 어떨 때 스몰을 쓰고 어떨 때 리틀을 쓸 수 있느냐 그거까지도 선생님이 좀 내셨는데 조금 넘어가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요거는 딱 바니어를 깔끔하게 내셨어요. 그래서 바니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낸 거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나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 유형과 누가 봐도 이건 딱 봐도 D인데 싶은 문제들이 같이 좀 상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별로도 급간차가 조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조는 또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이번 2학기 때는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2번과 13번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는데 요걸 또 이제 붙여서 갖고 온 이유는 동의어, 반의어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4번은 사실상 동의어도 아니고 반의어도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점수를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일단 동의어도 반의어도 아니고 그냥 옵티멀 컨디션스에 대한 반대말로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얘는 좀 그나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얘는 이제 완전한 반의어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어를 하는 게 맞는 거다. 그걸 알고 있니? 요걸 물어보는 경우였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의 어휘력을 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는 조금 조바심을 낼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동의어 반의어 쌍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내용을 안다 앞뒤로 뭐 낫이라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만 가면 된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바로 5번의 답을 고를 수 있게끔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수월하게 나온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수능 중심의 단어를 사실 경기여고에서 작년 2학기 기점으로 좀 많이 단어를 순화를 시키고 계세요. 그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고난도 탭스 어휘 이상으로 좀 가는 것들도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아이들 친화적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어는. 그래서 수능 어휘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조금 저학년 때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 개수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해요. 2개만 골라. 2개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2개라는 세팅 값을 두고 서로 비교를 해서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배우는 what과 that의 비교.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은 틀리고 that으로 가야지. 뒷문장이 지금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이제 E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못 골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구문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되게 강조했었던 구문 중에 하나거든요. 대시 있는데 이 앞에 정답이 되려면 서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쏘댓은 많이 알아도 서치댓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치댓이라는 것과 쏘댓을 또 비교를 해주고 그것들의 의미적 차이가 뭐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 뒤에 있는 걸 할 정도로 우리가 인덱스를 뽑아낸다. 뭐뭐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요거는 조금 아이들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염두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구멍이 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서치 대시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해석이 되니까 넘어간다 라고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뒷문장 완전 하고 이거 동격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같은데? 같은 데가 되는 거죠. 해석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멍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낼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까다로운 것들을 경기여고에서는 항상 쉬운 거랑 짝지어서 좀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이제 6번 어법상 어색한 거의 개수 뭐 3개를 골라라 뭐 이거 나왔는데 얘는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앞에 뭐 수일치 틀린 거 뭐 시제 틀린 거 해가지고 얘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와서 중학생들도 요 부분은 잘 푸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다. 다만 생긴 게 조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 고르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인 부분으로도 작용을 한다. 근데 오히려 까다로워 보이는 애들이 쉬운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이제 볼 건데 요거는 그래도 나올 법한 게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 도치입니다. 도치라고 하면은 어법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요. 근데 그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학기 말에 배우는 경우들이 좀 많고 중학교 때는 잘 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리슨 앤 스피크에서 관용 도치 같은 거는 좀 많이 배우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많이 나오는 도치는 사실상 이제 부정어 도치나 부사구 도치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나온 거죠. 노어라는 이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니를 그냥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물어보신 거다.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올 법한 게 나온 겁니다. 오히려 이걸 틀린다라고 하면 어법 자체에서 조금 약할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제 점수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어형을 바꾸는 건 모든 학교 공통인데 단어 추가를 끝까지 요구를 하십니다. 끝까지. 물론 한국어를 주기는 하셨지만 우리말을 주긴 하셨지만 경기여고는 이렇게 단어 추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신다. 그래서 한 12점에서 15점 가량을 이제 깎아 먹는다. 그런 게 이제 특징점이죠. 그러면 경기여고만의 정말 특징인가? 다른 학교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숙명여고예요. 필요 단어 다 주십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쓴다라고 하면 다 주시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요것만 좀 같이 본다고 하면 value set 심지어 관사까지 친절하게 다 주세요 선생님이. 예, 경기여고는 관사도 알아서 붙여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세트이다. 어떤 가치의 세트인가? That hangs over your head. 심지어 like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전치사를 주는 친절한 학교죠. Like a cloud.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도가 그냥 쭉쭉 나와요. 더 고민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단어가 주어져 있고 내가 이 내용을 알아. 그리고 요 부분만 내가 기억이 맞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읽어만 보면 얘는 어떻게 반전이랄 것도 없이 그냥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술을 풀어도 요렇게 단어를 다 주는 학교냐 아니면 경기여고처럼 내가 다 끄집어내서 앞뒤를 맞춰보고 순서를 틀어보고 해야 되는 학교냐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득하게 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교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심지어 진서는 아예 뭐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 단어 추가하지 마. 하지 마. 완전 경기랑 반대죠. 그렇다 보니까 뭐 진선이나 뭐 숙명이 뭐 양적으로 뭐 똑같이 뭐 많은 부분도 있고 진선은 듣기도 있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숙명은 뭐 단어집도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좀 고충이 다 있어요. 있는데 경기여고는 그게 서술입니다. 예, 서술에서 본인이 못 잡으면 그 부분은 사실 4번의 시험을 겪어가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발전은 있지만
중간고사 때 3개를 와장창 틀린 친구가 마지막 기말고사에 가서 팍 하고 튀어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타과목도 있는 상황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조금 낮은 어머님들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어법을 그냥 어법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술형으로도 돌려서 이 친구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도 같이 지금부터 면밀하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수월해요. 오히려 앞쪽에서 그 쓰디 쓴 맛을 다 봤으니까 이제 어르고 달래기가 들어가는데 요거 내용상으로 뭐야? 그러면 이거 내용상으로 요거네. Technological Advances를 그대로 받는 거네. 읽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did, 이거 다 문제네. 뭘 했다라는 걸까?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거야. 뭘 사용을 했는데 27배를 우리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대. 한 세기보다. 그러면 요거를 did니까 과거로만 써서 바꿔서 그대로 목적어를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만 아는지 점검하시는 수준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내용적으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더글러스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냥 손을 그렸다. 선생님은 이제 얼굴이 없으니까 이거 누구 손이니? 애들도 이거 누구 손이야? 궁금해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손인가?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것이냐면 명사절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는 어수는 중학교 어법입니다. 중등 2학년이어도 이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whose라는 소유격 뒤에 명사를 같이 써서 방심하지 말고 is가 아니라 was까지 쓰는 건 이제 부가적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요런 문제들도 있어요. 앞쪽에 너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지칭하는 거 그대로 찾아 써란데 otherwise라는 거 자체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선생님이 if를 주셨으면 그냥 정답 다 주신 거예요. otherwise, 뭐뭐 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if하고 not을 같이 붙인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데 이 긍정이니까 얘를 부정으로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만 주의하면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웃으면서 풀 수는 있는데 앞에서 너무 눈물을 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요약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좋아하는 문제기도 하고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40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나 이거 내용 알아. 바뀐 거 없네. 그럼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 특히 이제 연구에 관련된 지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내신을 하면서 야, 이 연구 뭐였지? 실험 과정 어땠지? 어떤 그룹군으로 나눴었지? 결론이 뭐였지? 쫙 다 정리를 해서 애들이 나중에 읊을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채워 쓰는 건 문제는 아닌데 단지 이제 여기 정관사가 있고 형용사 있으니까 여기 명사 형태로 내가 inferior라는 형용사를 inferiority로 바꿔야 돼.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리고 by the nurturing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nurture냐 nature냐 나왔었는데 그게 누구를 두고 한 얘기야? 환경을 두고 한 얘기였네. 그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상기에 나와 있었던 그대로를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점의 걱정은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극악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여고는 내신 대비를 할 때 반드시 해석상으로는 절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구로 된 아이들 중심적으로 연습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조금 더 어느 포인트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가 좀 정해지실 거예요. 뭐 서술형 7번, 8번 그냥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김에 갖고 나온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건데 대부분의 학교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이번 그 시험에서는 어법 서술을 굉장히 수월하게 내셨어요. 그래서 찾아서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써란데 이게 2에 있는 수일치가 틀렸습니다. The first step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그 뒤에 어디로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서 동명사 잘 왔고요. 오히려 이거를 개수로 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선생님이 이거를 요렇게 순한 맛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된 학생은 없었죠. 그 다음에 서술형 8번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었던 요약문 문제랑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은 다 핵심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약문 문제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수일치가 seem으로 나왔으니까 other people 이렇게 두 단어로 쓰는 거랑 그리고 better
왜냐면 비교라는 게 여기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굿으로 쓰지 않고 배러로 써야 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비교 대상이 남들과 우리라는 거는 너무나도 처음부터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격만 맞춰서 잘 쓰면 되는데, 위와 어스를 둘 다 맞다고 해줬으니까 이거를 뭐 아워로 쓰는 아이들은 없으니,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요. 요거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정답 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조금 같은 시험 안에서도 되게 등락이 심한 난도차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떠한 플로어를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S 고등 내신 대비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공통적입니다. 어느 학교든 어느 선생님이든 큰 틀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중학교 내신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교과서가 같으면 소수 학교들은 좀 묶어서 했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어머님들께서도 가끔가다 그런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이 학교랑 이 학교랑 뭐 부교재나 뭐 이런 게 같으면 같이 묶어서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특징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뭐 올림포스로 들어가는 학교를 하더라도 접근 방식이 다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별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담당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클리닉을 하는 게 이제 중등 내신이랑 조금 차이는 되죠. 왜냐하면 중등 내신은 워낙에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시간표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중에 직접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직접 보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주말 클리닉으로도 이제 좀 선생님들이 배정을 좀 하는데, 어떻게든 최적으로 아이들이랑 시간을 맞추는 게 이제 고등 내신입니다.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뭐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이루어지긴 하나, 고등 내신 특히 이제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선생님한테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가 뭐를 더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아이들이 해온 걸 기반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애들이 이게 어려웠으니까 너도 이거 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숙제를 반드시 다 해온다라는 가정하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좀 최대한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 친구의 취약점이 뭐고 어떤 부분을 조금 이제 빠르게 그 부분만 이 학생은 들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랑 똑같이 뭐 난 저거 아는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랑 그 인터랙션이 좀 활발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대1 맞춤 밀착 클리닉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보통 수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루어질 텐데 그 시간에는 꼭 잠깐이라도 와서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경기여고는 서술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외울 수는 있겠는데 왜 이건지 모르는 경우에는 암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와서 설명을 듣고 가시라. 경기여고 내신 자료는 뭐 다른 학교들과 동일하게 저희 KNS에서 다 배부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학교의 어떤 교재냐에 따라서 분석지의 형태라든지 문제의 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포스와 모의고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그거 이제 한 권으로 다 분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중간에 뭐 확정이 되는 시험 범위가 있으면 저희가 뭐 일주일가량 정도의 시간을 갖고 교재를 다시 만들어서 바로바로 배급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일주일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수업 편성은 정규 내신 수업이 토요일 2시에서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개별 클리닉과 주말 클리닉이 병행이 되고, 개별 클리닉은 아이들과 시간을 조율을 해서 제가 수요일이나 일요일이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아이들을 이제 픽스 시켜서 오게 되는 경우인데, 개별 클리닉을 말 그대로 클리닉 시간으로 본인이 틀린 부분을 점검받는 시간이지 숙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돌려 보내는 경우들도 생겨요. 왜냐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온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본인이 문제 풀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클리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최소한 서술이든 어법이든 해온 상황에서 구성이 된다.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술에 대해서 좀 치고 나가는 힘이 좀 있어야 클리닉이라는 것도 효력치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복습시험은 이제 2주차부터 진행이 되고 1주차에는 교과서 완성. 그렇게 말할 것도 되게 좀 애매한 것이 한 개과밖에 안 들어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나갑니다. 예, 그래서 완성이 되고 2주차부터는 올림포스 진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올림포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형광으로 다 들어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3주차부터 이제 7주차까지는 거의 이제
소용돌이로 갑니다. 복습했던 거 재시험 보고 재시험 봤던 거 이제 다시 추가적인 문제 풀면서 진도 병행해서 나가고 그 진도 나가는 게 또다시 숙제와 재시험으로 돌아가면서 거의 돌림 노래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7주차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죠. 정 안 되는 지문. 그리고 너네들이 제일 암기가 안 됐었던 구문들. 가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쫙쫙쫙 하는 게 8주차 그리고 이제 직전 보강으로 끝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이나 그 압도되는 양을 소화를 못 하시면 4주차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죠. 영어는 안 되겠구나. 예, 영어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밀어붙여 봤을 때 내가 최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지는 찍어봐야 그 뒤에 내가 영어는 언제쯤 시작을 해서 언제쯤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구나가 좀 잡힐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그 뒤에 보는 시험들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죠. 너무 작아서 이걸 좀 욕심에 다 이게 담아 오려고 했는데 빨간색 테두리를 친 부분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출제를 했던 부분이고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분사라든지 준동사에 대한 강조는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번씩은 물어보는 거라서 그렇게 매번 내는 부분인데 그게 운이 좋게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어 추가를 워낙에 좀 좋아하는 학교다 보니까 평소에 시험 볼 때도 그냥 단어 추가해라. 근데 그 단어 추가라는 거는 이 구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한 단어들,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정문에서 some이 아니라 any를 추가하는지 그 정도를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이것도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교과서가 출제가 됐었던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나왔었던 문장을 써보기 했더니 이제 그게 또 그대로 나왔었고 요거 이제 단어를 추가하거나 중복해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오히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 대비를 처음부터 막 강하게 무조건 니네들이 알아서 써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긴 지문들 같은 경우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모든 단어를 주고 미리 그 단어들을 충분히 노출을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단어를 알아서 추가하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 원문 그대로를 쓸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여고는 어쨌든 원문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그냥 단어를 웬만한 건 다 주고 결정적으로 어법적으로 헷갈릴 만한 것들은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분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올림포스에 나왔었던 건데 좀 유치하지만 속담을 제가 한번 써보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대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오 막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5가지가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도 그 속담의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게 1학기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질문하실 부분들이 좀 생기신다고 하시면 상담실로 연락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여고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